나는 콜센터 상담원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나를 어느 정도 규정해버린다. 기계 같은 목소리, 매뉴얼만 읽는 사람, 감정 없는 응대.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도 그렇게 일해왔다. 하루 평균 통화수, 평균 통화시간, 민원 전환율. 이 숫자들 안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처리 속도였다. 누군가의 절박함은 통화 지연 사유로 기록됐고 울음 섞인 목소리는 감정적 민원이라는 분류로 정리됐다. 그래서 나는 일찍 배웠다. 선을 긋는 법을. 너무 공감하지 말 것, 끝까지 들어주지 말 것, 특히 퇴근 직전에는 절대 예외를 만들지 말 것. 왜냐하면 예외는 항상 나만 손해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번 퇴근 시간 넘겨 통화를 이어간 적이 있었다. 그날 나는 조금만 더 도와달라는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결과는 고마움이 아니라 상사의 호출이었다. 규정 위반, 통화시간 초과, 팀 전체 지표 하락.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속에 기준 하나를 세웠다. 내가 이 사람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 기준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았다. 전화기 너머의 사정이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그래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고성 섞인 항의, 말이 통하지 않는 설명, 이미 결론이 정해진 통화들. 시계를 봤을 때 퇴근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1분. 시스템상으로는 마지막 통화를 넘겨도 되는 시간이었다. 헤드셋을 벗을 준비를 하며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하루를 끝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솔직히 말하면 받기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받아도 아무것도 더 해주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같았다. 이미 늦은 요구, 이미 불가능한 요청,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상담원의 책임처럼 기록되는 불만. 통화 연결음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자동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끝내는 방식. 그런데 상대방은 말을 바로 하지 못했다. 짧은 숨소리만 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잘못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침묵.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이미 수천 통의 전화를 받아왔지만 그날의 그 정적은 조금 달랐다. 화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그저 끝에 몰린 사람의 망설임 같았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 통화 역시 정해진 결말로 갈 거라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퇴근 직전의 전화 한 통이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건 아주 사소한 1분의 선택이었다는 사실도. 콜센터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분리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사람으로 인식하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거였다. 오늘은 감정을 쓰지 말자, 오늘은 규정만 보자, 오늘은 무사히 퇴근하자. 그 세 가지가 하루의 목표였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원이 되는 건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은 이상이었다. 상담원에게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리스크였다. 통화를 길게 끌면 지표가 떨어지고 예외를 만들어주면 다음 통화에서 더 큰 요구가 돌아온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상담원이 짊어진다. 그래서 나는 매뉴얼을 신뢰했다. 매뉴얼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가능합니다와 불가합니다 사이에서 나는 최대한 정확한 문장만 전달하면 됐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상담원인데 너무 차갑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이 일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정해진 규정 안에서 정해진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그 이상을 기대하는 쪽이 무리라고 생각했다. 혜인이라는 이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전화기 너머 사람들은 관심 없었다. 그들은 그저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아니, 단단해졌다고 믿었다. 상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울음이나 분노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익혔다. 퇴근 직전은 특히 더 조심했다. 이 시간에 길어지는 통화는 항상 문제를 만들었다. 야근 처리, 관리자 호출, 왜 그 통화를 넘기지 않았냐는 질문들.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은 늘 같았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내 책임이 됐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하나 더 추가했다.
퇴근 5분 전부터는 절대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그 원칙 덕분에 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큰 민원도 없었고 상사의 눈에 띄지도 않았다. 평범한 상담원, 문제를 만들지 않는 직원. 그게 내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가 너무 무뎌진 사람처럼 느껴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감각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밀어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 그날도 그랬다. 별다를 것 없는 통화들이 지나갔고 나는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다. 퇴근까지 남은 시간 정확히 계산하며 마지막 통화는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오늘을 끝내고 있었다. 그 전화만 울리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늘 사람이 가장 확신할 때 틈을 만들어 놓는다. 퇴근까지 정확히 1분 남았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콜센터에서는 이 소리를 콜인입이라고 부르지만 그 순간에 내게는 거의 경고음처럼 들렸다. 시스템상으로는 다음 상담원에게 넘겨도 되는 시간이었다. 마우스를 살짝만 움직이면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헤드셋을 벗을 수 있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었다. 잠깐 망설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망설임조차도 나 스스로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해진 멘트를 정해진 톤으로 꺼냈다. 하루 수십 번 반복하던 그 문장. 그 말이 내 감정을 대신해주는 보호막 같았다. 상대는 바로 말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라는 내 인사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전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숨소리만 들렸다. 처음엔 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당황해서 말을 정리하는 고객, 이미 수없이 겪어본 장면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통화 종료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상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숨을 고르는 소리, 무언가를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긴장.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이 통화는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거절당했거나 어딘가에서 문이 닫힌 뒤에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라는 느낌. 나는 규정대로 물었다. 필요한 정보 최소한의 확인 질문. 상대는 말을 더듬으며 답했다. 문장은 자주 끊겼고 숫자 하나를 말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통화 기록 창의 정보가 하나씩 채워질수록 상황이 대략 보이기 시작했다. 자동이체 오류, 미납 처리 예정, 그리고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연체 등록이 되는 상태. 보통 이런 경우는 간단했다.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아 불가합니다. 연체 등록 이후에는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 문장을 말하면 통화는 끝난다. 고객이 화를 내든 울든 결말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했다. 이미 수십 번 말해본 문장이었고 이 시간에 길게 붙잡을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상대가 말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지금 이걸 놓치면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통화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이건 불가로 끝낼 수 있는 문의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래도 나는 상담원이었다. 감정을 섞지 말아야 했다. 도와줄 수 없는 일을 기대하게 하면 안 됐다. 그게 오히려 잔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통화를 정리하려 했다. 정해진 안내를 하고 다음 절차를 설명하고 전화를 끊을 준비를 했다. 그때 상대의 숨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급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미 한계선에 와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전화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퇴근까지 남은 시간은 이미 0분을 향해 가고 있었다. 통화를 정리하려는 내 손은 이미 마우스 위에 올라가 있었다. 종료 버튼을 누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1초 뒤면 이 사람의 사정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다. 규정 밖의 일은 하지 말자고. 상담원이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 일은 일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최대한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과정. 머릿속으로 이미 문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내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치 끊길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말을 급하게 이어붙였다.
가게 이야기였다. 작은 가게,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줄었고 이번 달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는 말. 이체가 안 된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규정상 불가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통화를 지금 넘기면 다음 상담원이 같은 설명을 반복할 것이다.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시간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원칙을 떠올렸다. 퇴근 직전에는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이 원칙은 나를 지켜줬다. 수많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쓸데없는 책임에서 나를 빼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원칙이 쉽게 붙잡히지 않았다. 상대의 말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 말 사이사이에 섞여 있던 체념의 기운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화를 낼 때는 힘이 있다. 억지를 부릴 때도 요구를 할 때도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은 사람처럼. 나는 화면에 떠있는 시간을 다시 봤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다. 이 통화를 이어가는 순간 나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다. 여기까지야. 너는 충분히 했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다른 하나는 아주 조용했다. 지금 끊어도 아무 문제는 없겠지.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끊어왔다. 그 중에는 오늘 같은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결과를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머릿속에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또 하나의 기준을 굳혀버릴 것 같았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질문은 요구가 아니었다. 책임을 떠넘기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선택지를 알고 싶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매뉴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생각했다. 마우스 위에 올려둔 손에 힘이 빠졌다. 종료 버튼 대신 나는 키보드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주 잠깐 숨을 고른 뒤 그동안 거의 쓰지 않던 문장을 꺼냈다.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말은 규정에도 없고 성과 지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은 통화를 이어가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퇴근 시간은 지나 있었고 나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긴 상태였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두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 참고 있던 숨을 잠깐 내쉰 것처럼. 상대의 호흡이 달라졌다. 아까까지는 끊길까봐 말을 아끼던 사람이 내가 전화를 끊지 않겠다고 하자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내 선택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납부 예정 금액, 연체 등록 예정 시각, 자동 이체 실패 사유. 보통은 여기까지만 보고 불가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줄 더 내려갔다. 자주 보지 않던 안내 항목, 분할 납부 가능 여부. 규정상 필수로 안내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넘기는 부분이었다. 내가 그 항목을 클릭하는 동안 상대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결과가 나오는 시험지를 앞에 둔 사람처럼.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 했었다. 괜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고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실만 전달하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분할 납부는 가능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정해진 시각 이전에 최소 금액이라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 그 시각은 자정이 아니라 연체 등록 시스템이 돌아가는 마감 30분 전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말하기 전 잠깐 망설였다. 이걸 알려주는 게 맞는지, 괜히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잔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들렸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명확한 선택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차분하게 최대한 천천히. 지금 바로 전액은 아니어도요. 마감 전까지 최소 금액만 납부되면 연체 등록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 그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 너무 늦은 정보였을까? 혹시 이미 방법이 없는 상태였을까?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숨과 함께. 그럼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그 한 문장이 이 통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한 건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그저 전화를 끊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 선택 하나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의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통화가 결국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 거라는 걸.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처음으로 상담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 이후의 통화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상담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났는지도 이 통화가 어디까지 갈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만 신경 썼다.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나는 납부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짚어줬다. 가장 빠른 경로, 오류가 날 확률이 적은 방식, 지금 이 상황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순서. 매뉴얼에는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이었다. 상대는 계속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해도 늦지 않은 거죠? 그 질문 하나하나에 나는 짧지만 확실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긴장이 흘렀다. 혹시라도 잘못된 안내를 하면 어쩌나, 시스템이 늦게 반영되면 어쩌나. 이 모든 게 결국 내 선택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확인을 또 했다. 연체 등록 예정 시각, 결제 반영 시간, 시스템 처리 지연 가능성. 동료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이 선택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상대는 통화 중에 직접 결제를 시도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버튼 누르는 소리,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숨소리. 나는 말을 아꼈다. 괜한 격려도 쓸데없는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 남아 있었다. 그때 문득 이게 바로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결해 주는 것도 대신 책임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잠시 증명해 주는 것. 결제 완료 메시지가 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바로 안심하지 않았다. 시스템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 단계도 설명해줬다. 잠시 후 시스템 화면에 납부 내역이 반영됐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금액 하나로 연체 등록이라는 문은 닫혔다. 나는 그 사실을 전달했다.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지금 확인 결과 연체 등록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숨만 들렸다. 그 침묵은 아까와 달랐다. 이번에는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이 아니라 겨우 버텨낸 사람의 숨 고르기였다.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잘 넘기셨습니다. 그 말 역시 매뉴얼에는 없었다. 성과에도 남지 않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나에게는 그 어떤 정중한 멘트보다 자연스러웠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 통화가 끝난 뒤 내 하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졌다. 관리자의 호출도 없었고 특별한 피드백도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콜센터의 시간은 늘 빠르게 흘렀다. 새로운 전화들이 밀려왔고 어제의 통화는 기록 속 숫자 하나로 정리됐다. 그날 퇴근을 늦춘 선택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나 역시 그 통화를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았다. 일이 끝난 뒤에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직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전화 속 사람이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보통은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 통화 덕분에 그 사람은 결정을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연체자로 등록되느냐 아니면 다음 달을 버틸 기회를 얻느냐.
그 갈림길에서 최소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 그 30분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게 문을 닫느냐, 다시 한번 열어볼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직접 보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표정도 그날 밤의 상황도 모른다. 그저 시스템에 남은 기록 하나가 조용히 모든 걸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점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선의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한다는 사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여전히 화를 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침묵이 자꾸 떠올랐다. 결제 버튼을 누르던 숨소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순간. 그건 자랑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날 한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해줬다고 말할 만큼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최악의 순간을 조금 옆으로 밀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내가 생각해온 세상의 기준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내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항상 나중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시계를 봤다. 퇴근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다. 예상대로 이 선택은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이 통화는 이미 조용히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의 통화는 이미 내 기억에서도 흐릿해져 있었다. 콜센터의 하루는 늘 비슷했고 나는 여전히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팀 회의 시간에 관리자가 한 건의 상담 사례를 공유했다. 보통 이런 시간은 형식적인 칭찬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정도라. 나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화면에 상담 기록 하나가 띄어졌다. 날짜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날이라는 걸. 퇴근 직전, 연체 등록 마감 30분 전, 분할 납부 안내.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관리자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 상담 덕분에 한 고객의 연체 등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정상 납부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나는 그날의 결과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마주했다. 내가 끊지 않았던 그 전화가 그 사람의 기록에 어떤 흔적으로 남았는지 관리자는 말했다. 규정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보통은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런 상담이 가끔은 큰 차이를 만든다고.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래서 더 크게 와닿았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혼자 남아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거기엔 거창한 문장도 감동적인 후기도 없었다. 그저 숫자와 처리 내용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날 내가 전화를 끊지 않았기에 누군가는 연체자가 되지 않았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다음 달 자금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 기쁘지도 뿌듯하지도 않았다. 대신 하나의 생각이 또렷해졌다.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포기해왔던 것들이 있었구나. 나는 늘 생각해왔다. 상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애초에 애쓰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선택 하나가 사람의 기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로 나는 통화를 대하는 기준을 조금씩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전화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면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직 확신은 없었다. 이 선택이 늘 옳다고 말할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의 통화가 내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예전처럼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일이 더 힘들어졌다거나 모든 통화를 붙잡게 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예전에 나는 항상 먼저 물었다. 이게 내 일이 맞을까? 규정상 여기까지가 한계지. 그 질문들은 나를 보호해줬지만 동시에 나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다. 지금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전화를 끊지 않는다고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까?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성과 지표도 그대로였고 내 자리는 여전히 같았다. 하지만 통화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매뉴얼을 따른다. 규정을 무시하지도 무리한 약속을 하지도 않는다. 다만 매뉴얼의 끝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 그걸 알려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능하다면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 기준이 생기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일이 아주 조금 덜 괴로워졌다. 사람들의 말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내가 덜 달아가고 있다는 느낌.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민원도 고객도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정해버린 태도였다는 걸. 작은 선의는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을 바꾼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날 이후로 나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큰 말이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다만 하나만 정했다.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자동으로 포기하는 쪽을 고르지는 말자. 그 기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상황이 달라질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기본값으로 두느냐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 답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요즘도 퇴근 직전이면 전화벨이 울린다. 그 소리는 예전과 똑같다. 급하고 피하고 싶고 괜히 받으면 일이 될 것 같은 느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소리를 대하는 내 태도였다. 나는 더 이상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먼저 선을 긋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전화를 붙잡지도 않는다. 여전히 나는 상담원이고 규정 안에서 일한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하나다. 그 전화를 끊을 이유보다 이어갈 이유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 그날 이후로도 나는 수없이 많은 전화를 끊었고 수없이 많은 전화를 이어갔다.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날은 여전히 지치고 어떤 날은 괜히 감정을 썼다고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제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무사히 하루를 넘기는 걸 인생의 목표처럼 살았다. 아무 문제도 만들지 않고 아무 책임도 더 지지 않는 삶. 이제는 조금 다르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콜센터 상담원이지만 적어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 한다. 그날 퇴근 직전의 전화 한 통은 내 삶을 드라마처럼 바꿔주지 않았다. 승진도 없었고 상금도 없었고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바꿔놓았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대할지에 대한 선택. 나는 이제 안다. 작은 선의는 누군가의 인생을 단번에 구하지 않아도 적어도 방향을 틀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기보다 그 순간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오늘도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헤드셋을 다시 고쳐 쓴다.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는다.